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 중반인데 내일 또 휴장을 앞뒀다 보니 괜히 금요일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분과 함께 전략 챙겨볼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에 대한 갭 메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또다시 추가 조정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이 고민이 너무 역력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방향 잡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갭을 메꾼다라는 것은 확실히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갭을 메꿀 수 있는 마지막 변곡점에서 한국 증시가 메워야 될지 아니면 단기 상승에 대한 일단은 그때 벼락 맞은 걸 봤으니 이 정도면은 좀 괜찮으니 챙겨보자라는 심리가 맞아요. 복잡하게 좀 시장에 혼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은 상당히 중요했었을 텐데요. 뭐 어저께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해석할 수도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는 것은 실업, 고용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치게 만들었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지워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계속 방향성을 PPI에 무게를 두었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제는 뭐 오늘의 갭 메꾸는 것은 1차 갭 메꾸는 것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이 좋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것과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 속에서 오늘의 한국 증시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긴 시향을 짤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속도가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8월까지 조정을 주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악재 해소로 해석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증시에 반영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한 주와 이번 주까지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미국장이 환호를 질렀다는 것은 금리 9월의 인하를 확실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25bp냐 50bp냐 이거 갖고 지금 시장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금리 인하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유동성 랠리가 지금 시작돼도 되잖아 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속도에서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면서 매일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무의미할지도 모르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롱텀 전략을 짤 수 있다. 조정은 매수 기회를 보겠다라는 비율을 바닥에 깐 채 좀 롱텀 전략을 짜서 올 겨울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빠르면 11월, 12월부터는 매크로된 수치화로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독했었던 대통령 선거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실제적인 이제 기업들의 액션들 거기에 이제 ETF의 등장까지 뭐 시장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올 겨울은 오히려 여름은 좀 한파가 있었지만 증시에는 올 겨울은 증시 시장은 생각보다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장을 여기서 일일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진이 일어날 때 여진에 많이 다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은 내려놓게 됩니다. 중장기 전략을 짜면서 기노업 전략으로 빠지면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면 금리 인하 효과를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해보고 뭐 밸류업 등의 연말 모멘텀 등도 미리 챙겨보자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요즘 시장 보면 막 한치 앞을 모르는데 다음날 내 몸무게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시장의 다음날 시세를 예측하면서 뭔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말을 생각하면서 좀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숨 고르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각 섹터의 현 위치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네. 어제 조정이 좀 있었어요. 셀트리온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흐름 좋았다가 어제는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언제 쉬나요? 그러면 반도체 강한 날 아마 바이오가 쉴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오늘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의 주인공, 시선은 반도체가 차지하게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셀트리온부터 얘기를 해본다면 정말 짜증나요, 셀트리온. PBM 등재라는 제가 기다렸었던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갔었던 핵심 이유에 대한 호재가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에 합병 뿌리기를 해버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지만 제가 셀트리온을 추천드렸었던 핵심 목적은 장기 플레이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날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주가가 희석되고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추천했을 때 순간에서도 합병을 전제로 합병을 한다면 서정진 회장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뭐 유럽의 기업을 합병한다라든가 뭐 인수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좀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면서 주가가 본격 랠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씨앗을 지금 뿌리고 내년에 거두자라는 결론의 뷰는 저는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16일에 이사회 발표가 있을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과 관련된 좀 불편한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된 이슈는 작년에 이미 화두가 던져졌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된 이후에 지금 6개월 동안 주가는 못 오른 것은 안타깝지만 뭐 쌈바도 못 갔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자기 자리는 잘 지켜줬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업권 생각을 떨궈낸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셀트리온 기업에 대한 방향성, 이 회사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 이슈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네. 이미 시장에서 노출됐었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좀 수건 사업 같은 것을 풀어내는 것이지 두산 로보틱스가 밥개값 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고 짜증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시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HLB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9개 정도에 대한 임상 결과, 리보세나비랩에 대한 간암 병영 요법에 대해서 결과치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포함한 9개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르면 뭐 지금 학회 전까지 기대감을 좀 반영시킬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 바이오 쪽에서는 다른 대안도 있으니 뭐 난 장기 투자 안 할래요. 뭘 믿고 장기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다른 뭐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이런 안에서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섹터와 각 종목에 대한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지도 나눠주셨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 전기차 포비아 극복 테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처음에는 배터리 열폭주 방지 소부장 뭐 혹은 이제 화재 진압 관련한 쪽, 뭐 배터리 진단 쪽이었다가 어제는 전고체가 움직였단 말이죠. 이쪽 테마는 뭐 수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말하기가 어려워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유튜브 채널이다 그러면 가능한데 이 시간에는 어려운데 청라화재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주가 반응이 없었거든요.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해야 되는 섹터 구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 재료로서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BMW에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 셀업체한테는 확실한 호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공개하거나 말거나 뭐 시장이 이런 분위기라서
2차전지는 참 저랑 궁합이 안 맞는 거지. 박자가 안 맞는 거지. 어려운 듯합니다. 뭐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 작가분을 요즘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요즘은 계속 그분을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듣는데 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이 포스코홀딩스 뭐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쪽은 수출 데이터랑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이제 앞으로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에선 진짜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라고만 코멘트를 했는데 그런 반응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충전소가 꼭 화재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충전소는 저는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화재와 관련돼서 뭐 충전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극테마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제 출발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화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전기를 바꾼다고 실질적으로 100%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고체는 본질이죠. 그렇죠. 본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2027년에는 셀 3사가 다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였나요? 삼성 SDI 전고체 이슈를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저는 그 이유는 아닐 거다 핑계를 갖다 붙여서 뭔가 쇼커버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셀 업체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져가고 있다는 것 속에서 전고체는 테마라기보다 어차피 바라봤어야 될 아주 매력도 높은 이제 2차전지도 섹터에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 앞단에 놓고 볼 수 있는 섹터군이 되지 않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CIS, 레이크 머티리얼즈, 첨보, EV 첨단 소재 등 이쪽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 비중을 높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전고체 쪽도 좋았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등을 같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분류가 필요하고 앞단에는 전고체를 놓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현대 로템의 어제 상승 나름 좋았습니다. 11월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도 작용하고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각각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6월 14일 관심주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 살펴주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납품을 했다라는 뉴스에 어저께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봇주 할 때 얘기 드렸었는데 로봇주가 무슨 커피 만들고 주문 배달하고 이러려고 로봇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로봇 산업의 끝은 방산입니다. 지금 현대로템은 탱크를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과 접목된 핵심 성장 키워드를 손에 쥐었다. 뭐가 생각나죠? LIG 넥스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다음 주자로서의 바턴을 아주 의미 있게 넘겨받은 이슈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방산주로서의 이제는 대장격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낼 만했었던 그런 뉴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이 무엇일지 이제는 그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이 바턴을 넘겨받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로봇계가 어딜 가서 전투를 한다. 이제 과거에 막 유행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종목의 스토리들을 기억해 보시고 다음 주자가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며 듣고 있었는데 함 차장님의 종목이 오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카이. 다른 방산 대비 못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얘는 우주 갈 때도 못 가고 방산 갈 때도 못 가고 뭐 하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주도 가고 방산도 가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산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지전에 대비한 뭐 탱크들 잘 팔았습니다. 미사일 잘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지만 전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리온이라든가 FA50 그다음에 뭐 KF21이라든가 뭐
지금 헐헐 날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쪽의 수리원, 동유럽, 중앙아시아 쪽의 FA50 등등의 앞으로 남아있는 수주의 기대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우주라는 키워드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갖고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한다면 방산, 그 다음에 UAM, 그다음에 달고 있는 이제 우주항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박스권을 조금 방향을 틀고, 그다음에 UAM으로 거기에서 좀 가속도를 밟고 마지막에 우주항공으로서의 밸류에 좀 고점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자그마한 기대감을 갖고 최근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의 매수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방산 UAM 우주항공의 모멘텀을 이제는 좀 더 반영해 주길 바라면서 카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종목에 대한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